사이다 무비튼. 우리 집은 시댁에서 별로 멀지 않다 보니 시댁과 교류가 잦은 편이다. 말이 좋아서 교류지, 속을 들여다보면 일방적으로 시어머니가 참견을 해오는데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라고 보면 된다. 허구한 날, 얘야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라. 좀 이따가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으니까 와서 다가상 좀 봐놓고 시중도 좀 들고 그래라. 내가 평일 낮에는 직장에 나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 연락을 해온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일쑤였고 그냥 참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어 매일매일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친척들과 친지들이 모이게 되었다. 물론 나 역시 강제로 참가하게 되었지만 시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해드리고 같이 식사하자고 부른 건 절대로 아니다. 난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생일에 단 한 번도 식사를 대접받은 적은 없다. 그냥 그날 모인 시어머니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것일 뿐. 남편은 거실에서 모두와 함께 술 마시고 밥 먹고 떠들고 놀고 하는 게 전부이고 배는 안 고프냐라든가 좀 쉬었다 하라는 소리 한번 들어본 역사가 없다. 이번에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일 파티를 즐기는 동안 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그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일이 바빴는지 아주버님이 가장 늦게 얼굴을 내미셨는데 아주버님은 도착하자마자 주방에 와서 나를 보시더니 원래 다운씨 혼자서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으셨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곤란했던 나는 네? 라며 말끝을 흐렸다. 아주버님은 일찍이 출가하여 혼자 살고 계시고 세무나 법률 관련 직종에 종사하며 시부모님의 토지나 재무관리까지 전부 담당하고 있는 분이다. 그 순간 거실에서 친척들과 시어머니와 남편이 술에 취해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왜 이렇게 늦냐? 맥주 더 가져와라, 맥주! 참, 쟤는 뭘 시켜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시어머니의 못마땅해하는 투덜거림은 덤이었다. 아주버님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어 보이시더니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해? 준우랑 엄마는 대체 뭐 하는데 이걸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재차 다그쳐 묻길래 피곤에 절어있기도 했고 아침부터 쌓인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던 것도 있어서 결국 한숨 섞인 말투로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닌걸요 라고 푸념을 해버렸다. 순간 아주버님의 눈빛이 날카롭게 돌변하더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건 매번 이런 식이라는 거야? 라며 다그쳐 물으시길래 전부 털어놓아 버렸다. 평소에도 시어머니가 집안의 자비를 떠넘기는 것과 집안에 무슨 행사만 생기면 반드시 나를 불러 부려먹는다는 것도,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무슨 일에서인지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돈이 내 월급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는 것까지. 남편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단 한 번도 어머니와 이 문제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 말하고 괜한 소리를 했다 싶어 아차했지만 나 역시도 이런 상황에 의문을 품는 사람을 처음 만나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기에 멈출 수가 없었다. 내 이야기를 전부 들은 아주버님은 지금까지 쭉 그래왔단 말이지?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라며 고개 숙여 사과를 하셨다.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사과하실 문제도 아닌걸요. 그리고 그래봐야 1년에 행사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죄는커녕 고맙다는 한마디조차 들어본 적 없이 잘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서 스스로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찰나 나중에 정식으로 사과할게. 뒷일은 이제 나한테 맡겨.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청난 기세로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가셨다. 시댁 가족 친척들이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더니 테이블이 쪼개질 정도의 엄청난 기세로 테이블을 내리치셨다. 나까지 깜짝 놀랐을 정도였으니까. 이 이야기를 아주버님께 이야기한 게 과연 잘한 짓일까?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왜 주방에서 다운씨 혼자 앉지도 못하고 음식은 전부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갑자기 조용해진 거실에 아주버님의 노도와 같은 호통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 친척들, 그리고 남편까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만 껌뻑일 뿐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서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건지, 설마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하녀가 들어온 걸로 착각들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 말에 퍼뜩 정신이 든 시어머니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무슨... 라며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열자 얼마나 더럽고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아빠, 왜? 할 말이 없어? 야 김준우, 자기 여자 하나 못 지키는 한심한 놈이 주제넘게 결혼을 왜 했냐? 뭔가 단단히 착각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다른 친척들도 머쓱해져서는 다들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생일 파티 중지를 선언하고는 손님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이제 거실에 남은 것은 친척들 뿐이었고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라며 거실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사과를 하시니 나는 당황스러워서 아주버님, 마음은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만 일어나세요. 라며 아주버님을 일으켜 세웠더니 내가 사과한다고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야. 준우 같은 한심한 놈이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가정부 취급을 받다니. 이게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지금까지 이 집 행사 때문에 쓴 돈에 대한 내역서 준비하고 그 돈에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얼마짜리 사재를 얹어서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어. 이를 듣던 시어머니가 돈이라니 가족끼리 무슨 이라며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듯 운을 띄우려던 찰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직도 변명을 하려고 드는 거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아빠랑 엄마는 자기들 생활비의 대부분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잊어버린 거 아니지? 라며 협박까지 섞어가며 격분. 그걸 듣던 시부모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게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전에 시어머니가 첫째가 돈을 잘 벌어서 자기들에게 제법 큰 액수의 금액을 매달 보내준다고 자랑했던 게 기억이 났다. 그에 비해 준우 씨는 벌이도 시원치 않아 그 월급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용돈도 못 드릴 지경. 내가 시댁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비용도 내가 다 내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소리를 시어머니가 했던 것도 기억이 났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주버님의 협박이 전혀 과장된 소리가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고 나 역시 그때의 아주버님의 박력에 압도되어 있었다. 다운씨,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놈이랑 같은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하시면 친정에 잠깐 가 있는 건 어떨까? 이 세 명한테서 제대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그때 정식으로 사과하러 우리가 찾아갈 테니까. 정말 부끄럽고 면목 없지만 더 이상 이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면 이혼을 하던 뭘 하던 내가 모든 비용을 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줄게. 살다 아주버님에게 이혼 비용을 대주겠다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시 남편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주버님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시아버지가 친정으로 찾아와서 나와 우리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 두 사람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고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만 쏙 빠진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며칠 후 전화가 걸려와서 미안하게 됐다 아가 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주버님이 얼마간 모든 금전적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선을 그어버리신 바람에 정신적으로 엄청 침울한 상태라고 한다. 시어머니는 근처 이웃들에게 인심도 좋은 편이고 친구들과 외식도 자주 하며 쇼핑을 가서 씀씀이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그 모든 게 아주버님의 지원금 덕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딱히 잔소리를 하거나 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말린 것도 아니기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주버님이 불처럼 화를 냈다고 한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니 남편이 가장 크게 혼이 났다고. 당장 반성하고 태도 바꾸지 않으면 내 편이 되어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들 거짓골을 못 면하게 해주겠다는 엄포를 놓으셨다고 한다. 아주버님의 실력은 그쪽 바닥에서는 제법 유명해서 얼마를 뜯기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들었다. 물론 협박도 협박이지만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진심으로 반성한 부분도 있었다고들 하니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모든 일이 조금 잠잠해진 후에 아주버님께 보고차 전화를 드렸더니 이혼은 안 하기로 한 거지? 다행이다. 한심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 정말 이혼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거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몇 번이라도 내가 나서 줄 테니까. 모자란 놈이지만 잘 좀 부탁해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시어머니로부터의 귀찮은 일들은 전혀 없어진 데다가 든든한 아군이 생겨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 그날 이후로 남편도 태도가 바뀌어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게 되었다. 시댁에 일하러 가는 일도 사라졌고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가지게 되어 내 삶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듯하다. 아주버님 최고예요.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